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980년 설립돼서 2011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에 직수입해서 우량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여성복 등의 캐주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기획,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르마니와 셀린느, 딥디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직수입하고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해서 코스메틱 부문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세계, 톰보이 등 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출 포지션은 패션 라이프스타일 부문 77.7%, 코스메틱 부분 22.3%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4,507억 원, 영업이익은 91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8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2.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3.4%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패션 사업 호조에 따른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는 2분기 보고서에 대한 예고편이죠. 그렇죠. 종속회사의 모든 재무 상태를 다 포함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2분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3,839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87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6.9%포인트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333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24.1%가 증가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괜찮네요. 지금 매출액도 9%,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16.9%포인트, 24.1% 증가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12.7%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46% 그리고 당기순이익 74.6%가 증가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성장성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6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사업 부문별로 실적부터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별의 어떤 실적 성장을 좀 어떻게 좀 달리했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보려면 반기보고서 내용에서 최근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회사는 이에 따라서 부연 관련된 부분 회사 홈페이지에도 좀 기재가 좀 돼 있을 건데요. 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조사된 바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의류를 판매해서 비수기로 좀 여겨지는 이 여름 시즌에 오히려 실적 개선이 좀 일어났다. 2분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실적 호조를 좀 이뤄냈다. 자체 수입 그리고 자체 브랜드 그리고 수입 패션 브랜드가 전체 매출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마니, 셀린느 그리고 딥디크 등의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국내 론칭해서 좀 유통하는 사업을 하죠. 자체 브랜드 사업을 강점으로 해외 수입 브랜드를 국내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입 패션 브랜드의 어떤 판매 호조가 좀 있었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고가의 브랜드를 좀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네. 자, 이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2분기 브루넬로, 쿠치넬리 등의 고가의 수입 패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의 성장세를 좀 이어갔다. 즉 한국에서 고가 수입 브랜드의 판매 호조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제일린드버그의 어떤 수입품 브랜드의 매출 호조가 있었다라고 좀 부연했고요. 신제품의 정상가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할인율이 아니라 정상가 대비 판매율이 좀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됐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향상됨에 따른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메틱 부분인데요. 코스메틱 부분도 지금 딥디크나 바이레도 같은 이 수입 뷰티 브랜드들의 어떤 신장 효과가 좀 있었는데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가 좀 신장됐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뷰티 사업 부분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다. 리오프닝의 어떤 관점 회복세로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사업 부분, 자주라는 브랜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떤 종속법인인데 네네. 자주 사업 부분은 언더웨어, 냉감 소재, 침구, 파자마 등의 어떤 이 판매 호조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효과가 13% 증가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뭐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패션도 그렇고 코스메틱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의 수혜를 좀 톡톡히 받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최근 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회사 1분기 보고서에 보면 항상 제가 강조드렸죠. 사업의 내용 부분에 2번과 4번은 꼭 보시라. 왜 봐야 되냐면 회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증감치, 어떤 매출 포지션에 성장이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주요 제품 서비스 라인 보겠습니다. 회사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코스메틱 사업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의 매출 신장 효과가 2020년, 2021년도,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도 1분기 실적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패션 라이프 스타일 부분은 매출 판매 호조 효과가 좀 있었죠. 지금 1분기 비교표에서도 77.7% 좀 증가되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성장성을 좀 소폭 보여주고 있다. 코스메틱의 부분에서는 이 기저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24.8%, 24.7% 소폭 감소된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코스메틱 부분이 감소된 수치로는 보이네요. 지금 이 사업 부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게 1분기 기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2분기 코로나19의 엔더믹 전환 관점이 4월 셋째 주 이후죠. 2분기 실적 관점에서 코스메틱 사업 부분에 비약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2분기 보고서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떤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 올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 호실적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피해적인 관점이 있었느냐. 그런데 부분적인 어떤 유통사업의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중점적으로 매출 실적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게 사실상 코로나19의 뭐 이동 제한 조치, 여러 원인적인 부분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엔더믹 전환 이후에 오히려 판매 호조 부분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도 좋아질 것이다. 전망치도 나오죠. 그런데 하반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경기 침체 국면인데 과연 지금 이게 일시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아니면 좀 더 중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또한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급등 요인은 소비층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구매율들이 좀 떨어지는 효과를 좀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뭐 휴가철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좀 대목이라고 하는 추석을 앞두고는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인들이 3분기 실적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뭐 특화된 브랜드 부분이 수입 브랜드예요. 수입 판매 브랜드의 신장 효과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된다는 차이점이 좀 분명히 있겠지만 3분기 실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우려스러운 리스크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반기 경기 침체 관점으로 볼 때는 3분기에 이 실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액면 분할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거 주가가 이제 33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 액면 분할을 했던 시점이 그렇게 주가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님, 이게 굳이 해당 시점에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가가 고가에 있을 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액면가를 좀 분할해서 주식의 수를 좀 늘리는 효과가 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뭐 한 주당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종목들 한 주, 두 주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 수를 좀 더 많이 유통을 좀 시킨다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향후 모멘텀 관점에서 상승작용할 수 있다.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우리가 좀 액면 분할 공시권으로 저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네네. 당시 액면 분할 이후에 종가 기준이었는데 그때 종가 14만 7,500원. 그러니까 지금 액면 분할 적용가를 환산하면 29,50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3만 300원. 지난 액면 분할가보다 좀 소폭. 그런데 이게 거래 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에 어떤 상승 기조로 좀 작용한 셈은 아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된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트 지금 잠깐 살펴보면 분할 시점가액에서는 지금 33,000원인데 지금 소폭 하락되어 있는 구간. 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 주가 조정에 따른 어떤 이슈가 반영된 것이지 어떤 액면 분할로 인한 어떤 모멘텀의 훼손 관점은 아니었다. 즉 증시 전반적인 어떤 조정 이슈 그리고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된. 오히려 지금 액면 분할 시점 관점의 주가 한 34,000원대라고 보면 지금 주가 33,300원. 그래도 회복세를 좀 가져가는 흐름들은 좀 있지만 회사 측에서 좀 의도했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가 부양과는 크게 작용한 혜택은 좀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에 대해서 뭐 실적 수반이라든가 추후 모멘텀에 따른 이 방향성은 좀 달라지겠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액면 분할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았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최근 이 주가의 하락분은 액면 분할의 훼손 관점은 아니다. 이후 실적까지 살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신사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부터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우리가 좀 성장성이라는 관점에서는 1,000원을 벌던 회사가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 5천원 만원, 뭐 2배, 3배 매출 성장, 외형 성장을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의 성장성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뭐 내수주죠. 내수 소비 진작 효과에 따라서 오히려 판매율, 이에 따른 어떤 원가 마진율의 어떤 상세. 자, 이 부분인데 즉 경기 지표가 좋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 행태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인데 경기 침체라는 우리 국면에서 경기 침체 지금 초입 국면이냐 아니면 중기적 장기화될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냐. 자, 이 요인이 부각이 된다면 사실상 소비층이 얕아지는 현상 안에서는 실적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즉 코로나19를 피해서 업황의 부분적인 회복 기대감을 좀 가져간 것은 맞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우려될 수 있는 경기 침체 국면에 수익성 악화 관점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종하는 정책을 영업이익의 10%를 배당 정책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좀 이 전략도 발표했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점진적인 성장세를 잘 유지해 나간다면 배당 관점에서의 어떤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좀 차트를 볼 텐데요. 지금 2.02포인트 상승한 33,300원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적 기조에 관련된 발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실적 발표 기대감이 뭐 크게 좀 반영된 흐름은 아니죠. 그렇지만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좀 이뤄간다면 배당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메리트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액면 분할 효과가 시장에 큰 파급 효과로 좀 작용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시메이트에서 좀 다뤘던 시간 대비해서 타점 대비해서 뭐 상승한 부분은 맞죠. 지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 안에서 최근 추세 구간에 좀 주가 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대 라인이 여기입니다. 29,000원대. 2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27,000원에서 29,000원, 27,000원에서 29,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2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7,000원에서 29,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내수 소비에 이제 수익성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이 수익성의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배당 관점에서는 접근할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